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격동의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3일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쯤 지나서 세상이 좀 삭풍이 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실물 경제에서도 나쁘다라는 시그널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현재 벌어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은 왜 이렇게 초장기 호황일까? 미국은 계산에 따라서는 107개월째 장기 호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호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되면 미국의 경제는 과연 침체로 꺾일 것이고 그 시그널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작스레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경기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체감 지표가 왜 더 나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100포인트 한 12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120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한 2470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2350 정도쯤까지 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의 장기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이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꺾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FRB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미국의 경기 순환 주기는 자료를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전에도 한 106개월 가까운 호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0개월 가까운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장기 호황은 120개월 가까운 호황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입니다. 91년도부터 2001년도 그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2000년도 이제 IT 버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이런 것들이죠. 금리를 떨어뜨려서 통화량을 풀어내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스 이펙트가 일어나죠. 웰스 이펙트가 일어나서 결국은 소비가 올라서고 소비가 올라서는 생산이 올라서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즉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자산시장을 거쳐서 실물시장의 경제 성장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결국은 물가를 인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물가의 인상이 결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시키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하락시켜서 결국은 경기와 물가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 다시 경기에 영향을 주고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근데 그러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에는 과연 어떤 상태였고 지금은 과연 어떤 상태냐는 거죠. 필립스 곡선이 2001년도에도 상당히 필립스 곡선이 상당히 맞지 않아서 경제가 좋아서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91년도부터 시작 2001년도까지 미국의 임금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이 결국 물가를 떨어뜨리게 된 거죠. 현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씩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가, 특히 소비자 물가가 오른 데 있어서 요인이 첫 번째 임금이 오른다, 두 번째 공공요금이 오른다, 세 번째 환율이 오른다, 네 번째 유가가 오른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임금입니다. 그 다음엔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유가는 그렇게 큰 물가에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임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91년도부터 시작 2000년도까지는 결국 잡 리스 리커버리, IT 기술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고용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신가 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낮은 임금이 결국 물가를 하락시켰고 낮은 물가가 결국 경제를 오랜 기간 동안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동일한 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실업률이 현재 미국의 경제를 받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제쯤 되면 미국의 경제는 꺾일 것인가? 제가 보는 포인트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임금이 결국은 상승한다면 미국의 금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결국은 소비가 하락하는 그런 폭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미국의 초장기 호황은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이 지속되는 이상 미국의 경기 호황은 이어질 것이고 그 요인이 꺾인다면 미국의 장기 호황도 꺾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